일단 제일 처음 배웠던 것은 인수분해라는 게 뭐냐. 인수분해는 어떤 느낌이냐면 큰 식을 작은 식들의 곱으로 쪼개는 과정이 인수분해였습니다. 그쵸? 큰 식을 작은 식들의 곱으로 쪼갠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x 제곱 y 세제곱 할까? 아니야. xy 세제곱 빼기 x 세제곱 y 이런 식을 만났어. 그랬을 때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일단 요 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게 몇 덩어리로 보여야 된다 그랬죠? 그지? 요렇게가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보여야 되고, 그 두 덩어리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조각을 땡기는 거였죠. 그걸 우리는 공통인수라고 불렀고, 공통인수를 묶어주는 것이 인수분해의 제일 기본되는 스킬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 두 덩어리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는 누굴까요? x, y죠. x 하나, y 하나. 그지? 그러면 그 공통인수를 x, y 이렇게 맨 앞으로 당겨놓고 그 다음에 뭘 열어라? 괄호를 열어라. 괄호를 열면 태현아, 요 첫 번째 덩어리에서 x 하나, y 하나가 빠져나갔어. 뭐가 남아있을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y란 뜻 아닌가? 거기서 x 하나랑 y 하나가 빠져나갔어. 뭐가 남을까? y 제곱이 남아야죠.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뭐가 남았을까? 여기서 또 x 하나 y 하나 빠져나갔잖아. 뭐가 남았을까? x 제곱이 남았겠죠?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공통인수가 있어서 공통인수를 묶은 겁니다. 묶어주고 났더니 여기 남아있는 식은 제곱 빼기 제곱의 모양이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으로 배웠던 거, 공통인수 묶어주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배웠고 합차공식 배웠잖아. 그럼 저렇게 제곱 빼기 제곱 모양이 바로 뭐였죠? 아니,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공식이었어요. 그치? 지호야, 제곱 빼기 제곱이 보이면 괄호를 몇 개 열어라? 두 개 열어라. 그래서 앞에 거 그대로 두고, 자, 이 부분을 괄호를 이렇게 두 개를 열어. 괄호를 두 개를 열어서 앞에다 뭐라 쓸까, 지호야? 그렇지. 뒤에는? 그렇죠. 그러면 끝난 거야.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자, 이거는 몇 개의 조각들이 곱해져 있는 걸로 이해해야 될까, 이거를 세 개의 식이 곱해졌다라고 이해하면 틀릴 수 있어요. 이 x하고 y 사이에도 뭐가 있죠? 여기도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의 식이 곱해져 있다고 봐야 돼? 네 개가 곱해져 있는 거야. 거기서는 덩어리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 개념이 충돌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조각이라고 부를게요. 자, x라는 인수랑 y라는 인수랑 y 더하기 x라는 인수랑 y 빼기 x라는 인수랑 네 개의 인수가 쫙 곱해져 있는 모양으로 인수분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인수들을 얘기할 때, 물론 x 이렇게 혼자 써 있어도 인수죠. y 이렇게 써 있어도 인수예요. y 더하기 x라고 써 있어도 인수고요. y 빼기 x라고 써 있어도 인수입니다. 근데 인수가 이게 다라 그랬니 아니라 그랬니? 이게 다는 아니라 그랬죠. 이들 중에서 이렇게 둘이 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셋이 곱하거나 그렇게 인수 중에 몇 개를 곱해서 만든 것도 다 인수라 그랬지. 그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둘이 곱해가지고 xy도 인수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y랑 뭐 끝에 거랑 곱해가지고 y 괄호 y 빼기 x 이런 것도 인수가 될 수 있고요. 그치? 이런 게 다 인수가 될 수 있는데, 자, 인수인지 아닌지 골라봐 그랬는데 중간에 갑자기 막 x제곱 같은 게 나왔어. 이거는 인수일까 아닐까? 이건 인수가 아니죠. 이게 인수가 되려면 요 조각들 중에 x라는 조각이 몇 개 있었어야 돼? x라는 조각이 두 개 있었어야 돼. 그래야 걔네들이 곱해져가지고 이런 인수를 만드는 거지. 근데 지금은 x라는 조각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 이렇게 y랑 붙어있거나 뺄셈이 되어 있는 조각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인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인수들을 쭉 쓰시고 그것들 자체랑 그것들 중에 두 개나 세 개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다 인수다. 그쵸? 그게 인수의 개념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인수분해 스킬 세 가지 배웠어. 공통인수 묶기, 완전제곱식, 합차공식 이렇게 세 가지 배웠죠.
합차 공식은 좀 전에 여기서 얘기했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모양일 때 쓰는 거라 그랬고요. 완전 제곱식은 언제 쓰는 거였죠? 일단 인수분해에서 완전 제곱식 형태라고 하는 건 덩어리가 몇 개 있어야 돼? 덩어리가 세 덩어리.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요런 구조를 갖는 세 덩어리를 만났을 때. 그래서 딱 의심되는 거는 앞에 것도 뭐 제곱이고 뒤에 것도 뭐 제곱이면 일단 완전 제곱식을 의심해 보라 그랬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진짜 완전 제곱식인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요 가운데 부분이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라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요렇게 쓸 수 있다. 그치? 완전 제곱식이란 말 자체가 전체 제곱을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식, 합차 공식, 그 다음에 공통인수 묶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지금 그 채점한 부분 중에 75쪽에 질문 있나요? 75쪽? 저 있습니다. 네. 전 3-2번에 3-2번에 3-2에 4번을 잘 모르겠습니다. 4번. 그래 이게 3-2번에 4번이 조금 어려워요. 인수분해 하기가. 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잘 하려면 이게 몇 덩어리로 보여야 될까? 세 덩어리. 이거 세 덩어리로 보이면 인수분해 못 해요. 아, 두 덩어리. 이거 두 덩어리로 보여야 돼. 두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가 여기까지. 그지? 네. 두 번째 덩어리가 뒷부분 요렇게. 그럼 이 두 개의 덩어리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조각이 누구야? 이렇게가 공통인 조각인 거예요. 이렇게가. 그치? 그래서 이 괄호 자체가 지금 공통인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야? 앞으로 이렇게 묶어줄 거야. 그치? 맞죠? 그럼 이렇게 묶어주고 나서 다시 괄호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공통인수 묶고 괄호 열고. 시윤아, 그럼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요 빨간 괄호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뭐만 남았죠? 요 첫 번째 덩어리에서 빨간 괄호가 다 나갔으니까 누구만 남아있어? B 혼자 남아있는 거죠. B.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보니까 얘밖에 없었잖아. 그럼 얘가 앞으로 나갔으면 아무것도 안 써야 되나? 아,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1을 안 쓰고 그냥 여기서 괄호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분배 법칙해서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분배 법칙을 하려면 곱셈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나 이렇게 붙여주셔야지 이게 제대로 인수분해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x제곱 플러스 x 이걸 인수분해 할 때도 어때요? 이거 유나야 공통인수가 뭐야? x지. 그럼 내가 여기서 x를 이렇게 묶어주고 괄호 열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묶었는데 x 혼자 있었는데 x로 묶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0이 아니라 1이 남아야 돼요. 1이 남아야지만 다시 분배 법칙을 했을 때 이 모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여기를 1로 꼭 써주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기 지금 여기 맨 밑에 있는 여기 3-1번의 4번이나 3-2번의 4번 같은 걸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꺾고.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최후의 수단. 나는 이런 모양의 인수분해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소진아? 처음 들어요? 시윤아, 이거 뭐지? 처음 들어.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치환. 처음 들어봐요? 치환은 뭐냐면, 자, 요 식에서 지금 우리가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생긴 식을 하나의 문자로 잠깐 바꿔치기 해보는 거예요. 봐봐. 요 x 플러스 3이라는 괄호를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 a로 잠깐 바꿔치기를 해볼게.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하고 요 괄호가 곱해져 있던 거잖아. 그러면은 x 곱하기 a 앞에 괄호 앞에 덩어리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 덩어리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 공통인수 뭐겠어? 당연히 a가 공통인수겠죠. 그럼 a로 묶으면 되잖아. a로 묶으면 뭐가 남을까요? 괄호 열고 x 빼기 2 이렇게 남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 대문자 a를 뭘로 다시 바꿔줘? 다시 x 플러스 3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괄호 상태로 묶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게 빠르지. 근데 괄호로 묶어주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a를 원래 걸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도 마찬가지야. 옆에도 지금 a-2b라는 괄호가 반복적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잠깐 어떻게 해? 이렇게 대문자 a로 치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덩어리는 뭐가 되냐면 b 곱하기 a가 되겠고 뒤에 있는 거는 그냥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a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앞에서는 b가 남고 뒤에서는 플러스 1이 남겠죠. 그쵸? 그럼 끝난 거잖아. 그렇게 한 다음에 저 대문자 a를 다시 원래 걸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냥 괄호로 묶는 게 편하면 그냥 하시고 그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치환을 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이렇게 잘 하다가도요 되게 복잡한 식을 만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치환을 해서 쓰면 좀 더 우리가 덜 헷갈리고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75쪽에 또 질문 있나요? 넘어가 볼까요? 76 76은 다 있고 77 태현이 이런 거 돼? 이런 거? 4번 같은 거? 안 돼? 자, 앞에 일단 몇 덩어리야, 태현아? 세 덩어리지. 근데 앞에 있는 4x제곱이라는 것은 누구의 제곱이죠? 4x제곱이니까 뭘 제곱해야지 4x제곱이 돼? 4x를 제곱하면 16x제곱 돼요. 2x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 25는 누구 제곱이야? 5의 제곱이지.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 가운데 부분이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 항상 완전 제곱식의 가운데는 내가 맨날 이렇게 말하잖아. 2배의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이라고 말하잖아. 2배의, 그러니까 2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앞에 항이 누구야? 앞에 항이 2x야. 뒤에 항은 누구야? 5지. 아이고, 5지. 그지? 2배의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을 해봤을 때 이거 곱하면 얼만데? 얼마야? 2 곱하기 2x 곱하기 5가 얼마야? 20x지. 얘랑 어때? 똑같지. 그러면 이 식은 전체적으로 완전 제곱식이 맞아요. 완전 제곱식이 맞으면 얘가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죠? 그럼 이 안에다 뭐 채워주면 될까? 앞에 항 뒤에 항 넣어주면 되잖아. 앞에 항이 누구고 뒤에 항이 누구야? 또 중간에는 뭘까? 아니 여기는 부호가 들어가야죠. 곱하기라고요? 여기가 빼기잖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곱셈 공식을 몰라서 그래. 전개시킬 줄 알아야 거꾸로 가지고 과정도 할 거 아니야. 어? 태현아, 만약에 뭐 3x 1의 제곱을 전개시키면 얼마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전개시키면 세 덩어리로 전개돼야 돼. 3x를 제곱한 걸 쓸 때 뭐로 써야 돼? 9x제곱으로 써야 돼. 9x제곱. 괄호 안 치고 쓸 거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 다음 항이 뭘까? 가운데 항. 두 배에. 아까도 했잖아. 가운데 항. 두 배에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이라 했잖아. 지금 여기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앞에 항과 뒤에 항은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3x 마이너스는 요 앞에다 붙이면 되니까 그냥 1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놓고 그리고 맨 뒤에는 뭐라고 써야 돼? 이 9x가 얘를 제곱한 거였죠. 그럼 뒤에는 얘를 제곱한 게 와야 돼. 근데 얘를 제곱하면 부호가 뭐가 되겠니? 무조건 플러스 몇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치? 그럼 가운데 것만 계산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로 전개가 되는 거잖아.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빨리빨리 돼야 거꾸로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에서 계속 버벅버벅 하니까 반대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어? 자, 77쪽에 질문 있나요? 저요. 뭐? 2-2의 1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요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그 76페이지에 10번 있었죠. 10번. 76페이지에 10번. 네, 그럼. 예, 지난 시간에 요 76페이지 10번을 좀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위의 모양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풀었는데 이 76쪽의 10번과 11번은요. 약간 보는 관점을 이렇게 바꿔주면 좋아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랬죠.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러면 준우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끝에 있는 상수항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2분의 그치? 근데 그 방법이 여기뿐 아니라 뒤에 방정식이나 그 함수에서도 필요한 방법이라서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그때 늘 성립해야 되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우선 x제곱 앞에가 1일 때만 성립하는 공식이에요. x제곱 앞에 1일 때. 자, x제곱 앞에가 1이고요. 이 전체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는 요거 있죠. x의 개수 있죠. x의 개수를 가지고 반의 제곱을 시켜주면 그게 뒤에 상수항과 꼭 같습니다. 완전 제곱식이면 무조건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항상 x의 개수에 반의 제곱을 하면 저 뒤에 상수항이 나와요. 마이너스 2의 반이 얼마일까? 반이면 나누기 2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2의 반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 마이너스 1을 통째로 제곱하면 얼마야? 플러스 1이지? 그럼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몇 개만 더 연습해 볼게. 자, 여기서는 b가 1이고요.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b 이렇게 써있다고 해봐. 자, 확인할 거 여기 앞에 개수 1 맞죠? 그쵸? 그리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그러면 지환아 6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6의 이걸로 외우자. 이걸로 반의 제곱. 6의 반의 제곱이 얘가 돼야 돼. 그럼 6의 반의 제곱이 얼마죠? 9죠? 9예요. 6의 반이 3이잖아. 3을 제곱하니까 9예요.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바로 얼마다? 9라고 바로 찾는 거예요. 그죠? 하나만 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 자, x제곱의 개수 1이죠? 그럼 또 이거 가지고 뭐만 해주면 돼? 반의 제곱만 해주면 돼. 마이너스 10의 반. 마이너스 5. 제곱하면 25 플러스 25. 그럼 b 값은 얼마다? 플러스 25다. 그치? 항상 완전 제곱식에서 뒤에 상수항은 요 반의 제곱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그거 한 거야. 2분의가 왜 붙은 것 같아? 2분의가 반 하라고 붙은 거예요. 반.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준 게 이게 얘의 반이잖아. 반. 그치? 그 반을 제곱한 것, 그래서 1이다 이렇게 풀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11번 같은 경우도 반의 제곱을 좀 이용해가지고 a의 반이 얼마죠? a의 반이면은 a를 2로 나눈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반이지. 얘를 뭐 하면? 얘를 제곱하면 그게 얼마가 돼야 돼요? 요거의 반의 제곱이 요거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게 16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럼 요 제곱하면은 4분의 a 제곱이 16하고 같은 거니까, 그치? 양변에 4 곱하면 어떻게 돼? a 제곱은 얼마죠?
64가 되겠네. 그지? 64. 그럼 제곱해서 64가 되는 숫자는 뭐가 있죠? 풀마 8이 있겠네. 풀마 8. 여기다가 8 써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여기에 맞게 여기는 16이 되겠고요. 뭐 요 모양으로 외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반의 제곱으로 풀 수 있는 게 중요해. 그러면 지환이가 물어본 게 지금 77쪽에 2-2번이었잖아. 네, 여기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치? 그 어. 이가 좀 되었어요. 그 반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이걸 제곱하면 4분의 1이 돼서 그렇지. 여기가 x 앞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개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개수가 있을 때 x제곱의 개수도 1인 거 확인되고 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찾을 때 반의 제곱이 제일 편하다. 그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반의 제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윤아, 마이너스 1의 반이 얼마야? 마이너스 0.5. 분수로는 약분하면 그치.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의 제곱을 할 때 이 숫자에 그냥 분모에 뭐만 넣어주면 돼요? 분모 2만 깔아주면 그게 반이지. 반의 무엇? 제곱.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특정한 경우, 반의 제곱을 쓸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의 구조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2번 같은 거는 가운데를 찾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반드시 돼야 되니까 자, 앞에 거는 x제곱이고 뒤에 요거는 유나야 뭐의 제곱이야 이거? 8 거기서도 잘 안 보이면서 8y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가운데 부분에 들어갈 식은 반드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 몇 배의? 2배의 누구 곱하기? 앞에 항 곱하기. 앞에 항이 x잖아. 2배의 x 곱하기 누구? 그치. 뒤에 항 8y. 요렇게 곱해진 것이 여기 가운데 와줘야지만 완전 제곱이 된단 말이야.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16xy지.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16이라고 쓰긴 쓰는데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될까? 여기가 이 앞에 플러스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이 네모 안에가 마이너스 16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에서 요 가운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앞에 항과 뒤에 항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에 빈칸을 놓고서 질문을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처럼 양수를 써넣으세요 라는 말이 있잖아? 그럴 때는 16만 쓰면 돼요. 근데 양수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풀마 16이라고 써야 돼요. 가운데 칸. 그치?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77쪽에 질문 있나요? 지훈이 질문 없어? 지우 질문 없어? 자, 그러면은 78쪽, 79쪽 한번 풀어볼게요. 78쪽, 79쪽. 자, 78쪽은요. x-7을 인수로 갖지 않는 것은 그랬죠. 자, 우리 연습해 봅시다. 일단 한눈에 봐도 x-7이 딱 눈에 보이는 식들이 있죠. 누구? 3번에 x-7이라는 괄호 딱 보이고, 그죠? 4번에도 x-7 딱 보이고, 5번에도 x-7 딱 보이고, 어디도 보여? 2번도 x-7 딱 보이죠, 그죠? 1번은 여기에서 더 이상 뭐 공통인수 묶을 수도 없고, 얘가 그렇다고 뭐 제곱 빼기 제곱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제곱식이 더 아니고,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는 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니까 x-7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지? 적어도 여기에 만약에 요런 게 이렇게 붙어 있었다, 여기. 이렇게 y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가 y니까 y로 묶어주면은
x-7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건드릴 수 없죠. 그럼 얘는 완전 아니 인수로 갖지 않죠. x-7을.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내려가서 3번.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그랬는데 여기서는 수진이가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항이 몇 개야? 두 덩어리죠. 두 덩어리고요. 이 두 덩어리에 공통인수가 누굴까요? 그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그냥 마이너스까지 같이 공통인수로 쳐주는 게 편해.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공통인수라고 보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x를 묶을 거잖아, 이렇게. 묶으면 이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뭐만 남을까요? x 혼자 남겠죠.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뭐가 남을까요? 그렇지.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확인해 보면 되잖아. 다시 분배법칙 하면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분배법칙을 했을 때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그 마이너스가 빠져나간 거잖아, 앞으로.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와줬어야죠. 그래야지 다시 분배했을 때 똑같아지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얘네들 각각은 다 마이너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저거랑 같은 게 몇 번이야? 3번이죠, 3번. 3번.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는 다음 중 다항식을 바르게 인수분해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 이거 태현이가 가봅시다. 자, 태현아. 1번. 앞에 항이 누구라고 봐야 돼? A. 뒤에 항은 뭐라고 봐야 돼? 9가 뭐죠? 3의 제곱이죠? 그럼 뒤에 항을 뭐라고 봐야 돼? 아까 이렇게 써있을 때 앞에 항을 A라고 대답했잖아, 네가. 그럼 뒤에 항은 3이라고 봐야 돼.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이 어떤 구조를 만족해야 돼? 2배의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 그치? 그러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돼? 6A. 그럼 6A 나오죠? 그리고 여기 부호 플러스고 여기 부호 플러스죠?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아요. 그쵸? 자, 두 번째 2번 문제에서는 앞에 항이 누구야? X. 뒤에 항은 누구야? 이게 7의 제곱이니까 뒤에 항은 7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럼 가운데 부분이 어떤 구조가 돼야 돼? 하면 얼마지? 아니 그냥 일단 2 곱하기 x 곱하기 7만 대답해. 14x지. 그럼 일단 14x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같이 마이너스가 됐죠. 그럼 어때 이거 완전 제곱식? 맞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앞에 항이 누구죠? a죠. 그쵸? a. 뒤에 항이 누구죠? 그치. 2b의 제곱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 항은 2b인 거예요. 그쵸? 그럼 일단 가운데 부분이 완전 제곱식의 구조를 만족하나요? 누구 곱하기 누구 곱하기 누구? 2 곱하기 a 곱하기 2b. 2 곱하기 a 곱하기 2b. 어때? 곱해보면? 4ab 맞지? 그러니까 좌변에 써있는 거는 완전 제곱식이 맞아요. 근데 우변이 문제야. 우변. 아까 전에 태현이가 앞에 항이 누구라 했지? A라 했죠? 뒤에 항은 누구라 했지? 2B라고 했지. 근데 뭐라고 써있어? 4B라고 써있지. 이러면은 좌변과 우변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 이게 제대로 되려면 요 자리가 몇 B였어야 돼? 요 자리가 2B였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이 좌변과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완전 제곱식은 늘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치? 4번이랑 5번도 해볼게요. 4번은 앞에 항을 누구? 3x. 그치? 뒤에 항은 누구? 갑자기 왜 또 지금까지 다 똑같이 하다가 왜? y죠, y. y 제곱으로 써있으면 y가 뒤에 항이지.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어떤 구조가 돼야 된다고? 그쵸? 2 곱하기 3x 곱하기 y 맞나요?
맞죠? 맞아요. 그 완전 제곱식이 맞아요. 이 좌변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 맞고 앞에 항 3x 3x 똑같고 뒤에 항 y y 똑같죠? 맞는 거야. 그치? 자 5번은 앞에 항을 누구라고 봐야 돼? 4a라고 봐야 돼. 뒤에 항은요? 그쵸. 3의 제곱이니까 3이라고 봐야 돼. 그럼 가운데는 어떤 구조가 필요해? 자 곱하면 요거 나오나요? 나오죠? 나오고 여기 부호 플러스 여기 부호 플러스 맞고 앞에 항 4a 4a 맞고 뒤에 항 3 3 맞죠? 다 맞아. 그래서 3번만 지금 틀린 거예요. 그지? 완전 제곱식이랑 합차공식은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79쪽으로 가볼게요. 79쪽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준우야 8번에 이 첫 번째 식 있지? 이 첫 번째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a 값을 찾는 방법은 뭐가 제일 편할까? 아까 우리 여기서 뭐 했죠? 여기서 아까 이거 4분의 1 찾을 때 뭐 했어요? 반의 제곱했죠? 반의 제곱이란 게 언제 쓰는 거냐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 근데 x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1이야. 그때 요 끝에 상수항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 쓰는 게 반의 제곱이에요. 그럼 지금 이 문제도 79쪽에 있는 문제도 봐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x제곱 앞에 개수가 얼마야? 1이지. 그리고 끝에 상수항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요게 딱 반의 제곱 쓰는 꼴이에요. 그죠? 누구의 반의 제곱이? 20의 반의 제곱이야.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자, 얘의 반의 제곱이 a가 돼야 됩니다. 반의 제곱하면 얼마게요? 100이죠. b는 100, a는 100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제 가운데 거를 물어봤을 경우에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그 태현이가 했던 것처럼 그거랑 똑같이 하면 돼. 자, 태현아 이거 앞에 항을 누구라고 봐야 돼? x라고 봐야 돼. 뒤에 항을 누구라고 봐야 돼? 그치? 2제곱이니까 뒤에 항을 2라고 봐야 돼.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은 반드시 어떤 구조가 나와야 된다?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2 곱하기 x 곱하기 2. 그러니까 합치면 뭐야? 4x가 나와줘야 되지. 그러니까 b 자리에는 누구인 거야? 4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조심할 점이라고 해서 얘기했던 게 뭐죠? 이렇게 그쵸. 가운데 부분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가운데 b 값이 4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어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문제를 확인해 봐야 돼. 문제에서 저거 양수라는 말을 해줬니? 해줬어요. 그죠? 해줬죠. A, B는 양수라고 말을 해줬어. 그러니까 아 마이너스는 빼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 말이 없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챙겨줘야 돼요. 지금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4가 되겠고 그럼 A랑 B랑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뭘까요? 400입니다. 5번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문제다 이거.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시험에 꼭 낼 것 같은 문제.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부터 설명을 하자면 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식이 수진아 요 식이 지금 무엇으로 의심이 되니? 완전 제곱식으로 의심이 되죠. 그죠? 그럼 얘가 진짜 완전 제곱식이 맞나 확인해 볼게요. 앞에 항이 누구? x. 뒤에 항이 누구? 뒤에 항이 3이죠. 그쵸?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어떤 구조가 돼야 돼? 맞아요. 뭐 해보면 6x 맞죠? 그러면 이 초록색 박스는 완전 제곱식이 맞죠? 그리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자, 이 초록색 박스 부분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x 3의 제곱이죠. 초록 박스가. 맞죠? 자, 그러면은 그거 전체에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고요. 뒤에 빼기 3이 붙어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럼 이제 이걸 보는 거야. 루트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생긴 부분.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요게 생각나야 돼요. 전에 우리 제곱근 단원에서 배웠죠? 루트 a제곱 모양. 루트 a제곱 모양. 루트 a제곱 모양은 이 안에 있는 a 값이 두 가지 형태로 꺼내진다 그랬어요. 자, a가 그냥 요렇게 그대로 나올 때도 있고요. a가 요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때도 있었어. 유나야, 언제 그대로 나왔더라? 맞아.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배웠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이렇게 배웠어요. 지호야, 그 수업 다시 듣기 하던 것 중에 이거 나오지 않았니? 나왔어? 기억나? 시윤이 기억나? 자, 이게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분명히 제곱이 붙어 있는데 밖에 루트도 있잖아. 그러면 이 내용을 딱 떠올려야 돼.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x 빼기 3 있죠? 요 x 빼기 3이라는 녀석이 과연 0보다 크겠냐 작겠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빨간 동그라미 친 애가 얘가 0보다 만약에 크다면 얘는 어떻게 나와? 0보다 크다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 x 빼기 3이 그대로 그냥 루트 바깥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x 빼기 3이 0보다 작다면 얘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고 나오는 거라고. 그지? 그럼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 요거 보면 알 수 있어. x가 3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치? x가 3보다 작다 그랬지. 지환아,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볼래?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그 마이너스 제하면 0, 1. 뭐 마이너스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한 개만. 이거 2요. 2, x를 2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나오죠. 그죠? 2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음수예요. 그러면 시윤아, 음수는 어떻게 꺼내야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를 붙이고 꺼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자,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던 이 x-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근데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될까? 어떻게 붙여야 될까? 그렇지. 이렇게 괄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빨간 네모 박스는 이렇게 풀어지고요. 그리고 뒤에 있던 건 요거 그대로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괄호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뒤에 있는 빼기 3이 붙으면서 날아갈 거야. 그치? 그러면 지호야, 답이 뭘까? 마이너스 x. 이것만 딱 남았네요. 그쵸? 답은 1번. 그죠? 이거 한 문제를 풀려면 완전 제곱식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곱근에서 배웠던 내용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13번. 13번은 딱 문제를 보니까 36x제곱 빼기 49라고 나와 있는데, 태현아, 36x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바꿨으면 보기 편할까? 6x의 제곱으로 보면 좋겠고, 49는요? 7의 제곱으로 보면 좋겠지.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네. 무슨 공식? 합차 공식. 그지?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은 괄호부터 몇 개 쳐라? 2개 쳐라. 괄호부터 2개 쳐라. 자, 그리고 주인공이 6x하고 7인데 합차 공식이니까 태현아, 여기는 뭐 하면 되고? 합차 공식이야. 주인공이 6x하고 7이야. 그럼 6x하고 7을 뭐 해주고 뭐 해주면 될까? 제곱 아니고 6x-7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면 합차 공식 된 거고요. 그거를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썼네요. 그죠? 그대로 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환아, a는 얼마고? A는 6, b는 얼마고? 7,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고? 13. 13.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치? 요런 게 이제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88시기는 여러분 그 워크북 상황을 좀 보고 할게요. 우리가 워크북이 20까지 나왔던 걸로 30까지 나왔던 숙제가 30조까지였죠. 그래서 30조까지 질문 워크북을 질문을 못 받아가지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시간이 되면은 본교재 뒤에를 조금 더 나가고 시간이 안 되면은 오늘 워크북 질문만 좀 받아볼게요. 자 워크북으로 가서